네, 안녕하세요. 2021년 매경 재테크 콘서트. 저는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WN센터 시그니처 팀을 맡고 있는 한동엽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가장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투자 키워드는 아마 공모주일 것 같아요. 뭐 따상이라고 하는 용어도 제가 업계 생활을 하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들려왔던 어떤 축약어인 것 같고요. 이 공모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들이 많고 공모주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어떤 뉴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그 뉴스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실전적인 전략과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본질에 가깝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게 가장 우리가 돈을 버는 재테크를 하는 비법이 될 텐데요. 저는 오늘 이 공모주 열풍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이 공모주 열풍에서 사실 많은 경쟁률을 보이는 게 뭐 흔히 봤을 때 굉장히 뭐 좋은 공모주다, 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뭐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경쟁률이 높으면 막상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적게 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수익 금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재테크, 이 재화를 다루는 테크놀로지잖아요. 기술을 부리려면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추월차선이 필요합니다. 남들은 모두 다 줄 서서 공모주 열풍에 뛰어들 때, 남들은 뭐 수백 대 일, 수천 대 일 경쟁률에 노출될 때, 우리는 그것을 앞서서 엄청난 경쟁률을 우리의 편으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재테크의 어떤 테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클럽원이 자랑하고 있고 저희 시그니처 팀이 가장 잘 하고 있는 이 공모주가 되는 공모주라고 하는 어떤 슈퍼스타라는 종목이 있다면 그 전부터 접근할 수 있는 개괄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뭐 뉴스 플로우들이에요. 공모주 열풍 탓에 상반기에 증권사 전산장의 분쟁이 거의 뭐 285%가 늘었다. 뭐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증권사는 9시부터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투자자들이 그 이후에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어 조금은 재밌는 뭐 재밌지만 또 조금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언제 팔아야 될지 공모주를 해야 될지 언제가 적정 뭐 매도 시점인지 또는 공모가보다 빠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공모주 열풍에 참여하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뉴스들을 우리 홍수 속에서 이러한 뉴스들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 공모주 열풍 때문에 SK증권 지점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을 주간사의 지점에는 긴 줄을 섰다. 오늘은 뭐 신규 계좌를 더 이상 개설하지 못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과 항의까지 나오는데요. 이 과연 증권사의 대기줄을 서는 현상이 제가 이제 저도 업계에 몸담고 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막 줄을 서면서 사실 애간장을 태웠던 만큼 좋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소외돼 있고 우리 뭐 전 국민의 해외 주식이라고 했던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주가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시점은 그 바닥 시점은 테슬라 목표 주가가 막 0도 나오고 테슬라 망한다 뭐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소수만 그 어떤 기업의 확신을 가졌을 때가 정말 큰 수익 뭐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지점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공모주 열풍으로 인해서 뭐 증권사 앞에 줄을 서고 뭐 전산이 이렇게 장애가 겪고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겪어보셨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수익률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뭐 세간의 이슈이고
뭐 투자자들의 가장 큰 어떤 이목을 끌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공모주에 대해서 갓 증시에 이제 대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그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청약 경쟁률?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좋은 건가? 아니면 낮으면 좋은 건가? 높다 하더라도 주가로 그렇게 화답을 못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청약 경쟁률이 낮아서 뭐 공모주 참패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찾아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정말 뭐 헷갈리는 영역입니다. 또는 공모가 산정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 두 종목은 모두 고평가의 어떤 그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던 종목 케이스였어요. 하지만 뭐 지금의 어떤 주가의 흐름들은 어떠한가? 그래서 이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그때 상장할 때 시장 분위기가 중요할까? 또는 조금 더 찾아보시는 분들은 기관 청약을 한다는데 기관 청약 경쟁률과 그 기관들의 어떤 확약 건수 나는 뭐 3개월 동안 또는 1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팔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이 락업이라고 하죠. 확약 건수와 기간이 중요할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저기에 나와 있는 어떤 요소들보다는 기업 본질 자체를 우리가 어느 시점에 접근을 하느냐가 가장 저는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꽃이 피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꽃이 정말 아직 정말 필까 말까 하는 의심이 남아있는 시기 뭐 시기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공모주로서의 어떤 자격을 얻기 뭐 1년 반, 2년 전 또는 더 앞으로 갈수록 그 기업만 찾아낼 수 있다면 정말 수익률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정말 대박 공모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초기부터 알아보는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카카오뱅크 뭐 시장에서도 많이 올랐고 크래프톤도 상장하고 무선 속도로 올라오고 있지만 이 카카오뱅크로 정말 잭팟을 터뜨렸던 주체들은 누구일까요? 공모주 참여자들인가요? 공모주 참여자 뭐 사실 상장 시기보다 주가가 뭐 급격하게 올라온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청약 자금을 들인 거 대비 굉장히 적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수익률은 뭐 이게 정말 큰 수익을 줬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절대적인 금액으로는요. 근데 정말 잭팟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인터넷 포털에 검색을 해봤더니 오랫동안 갖고 있던 뭐 임직원들 또는 그 비상장일 때부터 카카오뱅크에 지분 투자를 해왔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이 카카오뱅크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 때문에 뭐 K뱅크 지분을 가진 어떠한 기업의 가치가 뭐 재평가된다 뭐 이러한 외국계 리포트도 나올 만큼 우리는 공모주 이전 단계에서 정말 그 기업이 대박 공모주가 될 거야 시장에 나오면 슈퍼스타가 될 거야라고 하는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알아차리고 이전의 비상장일 때부터 투자한 투자자들이 정말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박 그리고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한다면 우리가 약간 공모주 열풍에 다 같이 편승하기보다는 나는 예전부터 그 기업이 잘 될 줄 알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고 그 높은 청약 경쟁률을 우리는 정말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의 어떤 스킴으로 넘어가야 우리가 정말 좋은 재테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첫 단추를 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럴 거를 감안했을 때 저는 정말 쿠팡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투자 문화 또는 정말 가능성을 더 그 지평을 넓혔다라고 뭐 그런 종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종목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국에서도 최근에 미팅들을 많이 해보면 한국의 유니콘 원석들, 그러니까 유니콘이라고 하면 시가총액 뭐 이제 조 단위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될 만한 원석을 찾는 글로벌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실무 투자 미팅들을 해보면 뭐 일본계 벤처 캐피탈들 또는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벤처 캐피탈 대표님들
이렇게 정말 필드에서 이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투자자들의 의견들을 들으면 정말 한국에 좋은 기업들이 많고 정말 상장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문들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환경의 변화를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공모주 청약, 공모주 열풍 이런 뜨거운 그 열기에 편승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원석 단계의 스타트업 발굴에 어떤 정성을 쏟고 우리의 지혜를 모아보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의 접근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좋은 그 공모주를 찾기 위해선 기업의 어떤 투자 단계를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시드 단계 프리-A, 그다음에 뭐 시리즈 A, B, C, D, 뭐 E, 뭐 이거는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프리-IPO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드 단계는 기업이 처음 자본금을 모으고 나서 뭐 모으는 단계부터 이 초기 창업 자본을 모으는 단계 시드 단계, 뭐 엔젤 투자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첫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게 시리즈 A, 뭐 그 전 단계가 있다면 프리 A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기 나름인데 이게 기업이 어떠한 그 공장을 늘린다. 또는 우리가 뭐 해외를 진출하기 위해서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또는 뭔가 임직원들 스탁 옵션을 충당할 수 있는 비용들이 필요하다. 이런 그 기업의 발전을 위한 자금들이 필요할 때 뭐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시장에서 조달하거나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그 자금을 모으고 신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든요. 그게 바로 비상장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시리즈 A에 들어갈까? 시리즈 B에 들어갈까? C에 들어갈까? 아니면 상장 전 단계인 프리-IPO에 들어갈까? 아니면 공모주 청약 단계에 들어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기업의 이제 발전 단계들, 그다음에 펀드레이징, 자금을 모으는 순서가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주 이전에 정말 원석들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유니콘이 될 만한 기업 후보군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지금까지 흔히 들어본 정말 이 기업은 비상장 중에 굉장히 유망하고 정말 기업 사이즈도 커졌고 언제든지 증시의 어떤 상장 준비나 이야기가 들려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뭐 패션 온라인 커머스에서 무신사, 그다음에 숙박의 정말 IT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글로벌리 커 가고 있는 야놀자,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국내 뭐 1위 사업자의 업비트, 두나무죠. 그다음에 마켓컬리 이러한 기업들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해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은 우리는 이 어떤 단계에 참여가 되어야 그리고 그 기업이 이제 상장 시장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야 우리는 그 성공적인 비상장 투자, 공모주 이전 단계의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단계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시드 단계, 뭐 시리즈 A, B, 퍼블릭으로 나가는 이 단계인데 사실 이런 관점이죠. 기업이 어떤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다라는 것들은 우리 기업이 이렇게 커갈 수 있으니 우리 기업의 비전이 이러하니 자금을 지원해서 도와주세요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러한 에쿼티 투자를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는 그 공모주 이전 단계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분석한 기업,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기업을 내가 정말 주주로서 성심성의껏 도와줄 수 있는 또는 뭐 도와주진 내가 못하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응원해 주면서 그 자금을 투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나에게 가깝고 이해를 잘할 수 있고 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냐 뭐 조금 뭐 로맨틱하게 얘기해서 내가 그 기업의 성장을 사랑할 수 있는 또 창업가의 마인드나 비전을 응원할 수 있는 기업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런 단계들에서 그 기업의 어떤 모습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지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공모주 열풍 그리고 슈퍼스타가 되는 이 상장 시장의 단계를 미리 즐기기 위해서는 그 해당 기업이 성장하는데 우리는 투자를 해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상장 시장에서 우리가 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휴대폰으로 거래하고 컴퓨터로 거래하는 거는 사실상 표현을 쉽게 하면은 중고거래 시장이거든요. 이미 다 발행된 주식을 유통시장에서 매수 매도자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그 체결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중고거래 시장이에요. 더 이상 그게 주식이 새로운 주식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을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신주에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는 향후에 그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때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제반 조건이 마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는 시드 단계부터 아까 말씀드린 시리즈 A, B, C에서 이러한 투자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자 개인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많은 기업들이 뭐 지금은 우리가 뭐 무신사, 야놀자, 두나무 이러한 기업들을 잘 알고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드 단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운용사들 그리고 뭐 시리즈 B와 C 단계에서 잘하고 있는 운용사들의 그 어떤 분포들이 존재합니다. 통계적으로 또는 비상장, 메자닌, 그러니까 어떤 채권과 주식의 특성을 같이 가진 어떤 신주를 또는 채권을 조달할 때 특장점을 가진 운용사들 또는 상장 전 단계에 굉장히 투자 전략을 잘 짜는 운용사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그 특장점을 가진 단계별로 특장점을 가진 운용사들의 대표적인 블라인드 펀드나 또는 프로젝트 펀드, 멀티 프로젝트 펀드 이러한 그 운용 수단을 우리가 감적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각 단계의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점은요. 이 비상장 단계에서 투자는 내가 한 기업을 콕 집어서 정말 상장까지 아무런 그 탈 없이 가서 상장을 대박을 터뜨렸어요. 이러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앞단으로 갈수록 기업의 초기 단계로 갈수록 우리의 성공 확률, 투자의 성공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기업이 생존하는 일은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단계별로의 특장점을 가진 운용사들의 어떤 펀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기업류들을 포트폴리오로 접근을 했을 때 지금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과거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들을 기록을 했었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비상장 그리고 공모주로서 기대되는 그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 대부분 이제 장외 거래 사이트나 장외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최근에 보면은 비상장 거래 플랫폼, 비상장 거래소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좀 그 근거가 많이 빈약한 이야기들도 많이 그 나오고 이러한 근거들로 사실 뭐 이게 뭐 잘됐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스페셜 리스트의 어떤 운용사를 통해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모양새와는 굉장히 다른 측면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장외에서 어떤 개인 간의 거래가 되는 주식들은 신주가 아닙니다. 아까 핵심은 기업의 성장을 이해하고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주에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이렇게 비상장에서의 어떤 돌아다니는 개인 간의 구주 거래거든요. 신주가 아닌 구주. 기존에 발행되었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구주 거래는 신주에 비해서 어떠한 옵션들이 부족해요. 옵션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상장을 제때 하지 못했을 때 뭔가 투자자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장치 또는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았을 때 주가를 조금 조정해 줄 수 있는 리픽싱이라고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 이러한 여건들이
저러한 구주들에는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기관주 저희 같은 그 필드에서 저런 그 비상장 어,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어, 투자자들에게는 할인돼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보통 20%에서 30% 정도는 이러한 구주들은 신주에 비해서 할인돼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를 뭐 쉽게 그냥 드리면 어떠한 기업이 굉장히 큰 펀드에 뭐 1조의 밸류를 가치를 인정받고 신주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업은 1조예요. 근데 그 만약에 기업의 구주를 거래한다고 하면 실제로 1조에 우리가 거래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옵션이 없기 때문에 8천억이나 7천억 정도에는 거래가 할인돼서 돼야 어떤 신주 옵션을 가진 다양한 뭐 투자자 안전장치나 옵션들을 가진 신주와 가격이 가치가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이러한 장외 시장은 이제 많은 위험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정말 이 공모주를 일찍 더 그 얻기 위해서 비상장 시장으로 들어와서 나는 매매를 할 거다.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신주가 가진 옵션들이 없다. 그래서 뭐 맞는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비율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주 값보다 그래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좀 싸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도 높겠죠. 근데 우선주를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권도 없고 뭐 옵션이 없는데 어 그냥 일반적인 주식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그 형태가 우리가 그냥 장외에서 어떤 비상장 기업을 하나를 덜컥 믿고 어떤 이거는 상장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 뭐 이런 근거들을 갖고 신주가 가진 기업의 가치와 동일하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비상장 투자에도 ETF와 같은 포트폴리오 배스켓 개념이 반드시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방법적인 걸로 보여드렸던 이러한 어떤 금융 상품을 통해서 비상장 시장에 접근했을 때는 그 운용사의 노하우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로 다양한 기업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 분석 보고서를 볼 수 있고 중간 과정들을 살피고 결국에는 공모주를 통해서 상장까지 가는 그리고 또 하나의 옵션이 있습니다. 저렇게 체계적인 비상장을 운용사를 통해서 접근했을 때는 꼭 IPO, 공모주로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다른 회사와 M&A 합병이 되거나 또는 어떤 매각, 그다음에 인수를 통해서 중간에 이렇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옵션 그 우리가 엑시트 전략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또는 옵션을 우리가 행사함으로써 또는 뭐 어떠한 뭐 실적이 예상에 빗나갔어요. 뭐 그런 것들이 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주식을 다시 사가는 옵션들도 우리는 신주 투자를 할 때 조항으로 넣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조금 더 안전한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인 테두리 내에서 비상장을 접근할 때 그것이 우리가 지금 2020년도 그 21년도에 겪고 있는 어떤 공모주 열풍을 나의 편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열풍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열풍에 뭐 가담을 같이 해서 뭔가 뛰어들어서 다 좋은 수익률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그 경쟁률을 나를 위한 경쟁률로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한 근 2년간 봐왔던 이 공모주 열풍을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정말 재테크다운 재테크를 해볼 수 있는 지혜들을 우리가 발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국내 스타트업들이나 상장을 하려고 하는 제목이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글로벌리 많은 자금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환경은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체계적인 접근을 전문적인 투자자 사이드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 매경 재테크
콘서트. 뭐 퇴직연금 박람회에 부제가 달려 있었지만 결국에는 퇴직연금도 내가 퇴직 후에 연금을 만들 수 있는 큰 그런 자금들이 넉넉한 어떤 시드 자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환경이 좋은 프리 IPO 이전 단계에서 함께 찾아보는 첫 걸음, 첫 소개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21 매경 재테크 콘서트에 참여한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WN센터 시그니처 팀의 한동엽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